안녕하세요.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아침 7시 43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대응할 종목, 어제 우리가 대응한 종목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아침 일찍 올려놨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 우리가 시초가만 대응했고요. 그 이후에 어제 장이 좋지 않아서 핫 이슈를 하지 않았고요. 종가 매매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초가에서 대응하신 분들 조금 갖고 가는 이러한 그 매매 형태를 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핫 이슈하고 종가 매매를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일봉의 흐름을 보시면은 일봉상의 흐름이 어제 이렇게 도지 형태로 아주 좋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 4층 저항, 3층 지지대 사이에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아침에 시초가 단타 매매로 매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 좀 떨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돼서 핫 이슈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핫 이슈도 하지 않았고 보통 1시쯤 되면 이런 부분에서 종가 매매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살짝 반등은 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대응하는데 크게 뭐 지장이 없는 이러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델타 변이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 지속되고 또 차익 매물도 나오고 지금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던 뉴욕 증시가 대체적으로 다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 고용지표도 부진하게 최근에 나왔고 또 FED에서 경기 평가 보고서에 또 델타 변이 영향이 확인이 됐다라는 이러한 그 안 좋은 소식들이 어젯밤에 뉴욕에서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9일. 둘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가 조금 힘겹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오늘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소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들고 갔던 종목인 이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슈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대응했던 데가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 하락을 하다가 조금 우리가 추가 매수를 했죠. 그리고서는 어제 이렇게 올랐는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또 인바이오젠과 같이 흐름을 하면서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황과 또 우리 시장의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에서 FED에서요, 미국 경제 성장의 중간 속도로 저속 기호로 변환이 됐다라고 경제 회복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조금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는 좀 플러스가 된다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FMC의 이런 그 테이퍼링 계획에 눈이 앞으로도 더욱 두고 봐야 되고요.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상승을 조금 해가지고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올라서요. 69달러 3센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69달러, 우리가 항상 6땡을 기억하라 그랬는데요. 66달러보다는 조금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미국이 허리케인이 얼마 전에 강타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공급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멕시코만의 지금 원유 생산 재가동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WTI 이러한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IOC에서는요, 북한이 지난 7월에 일본의 올림픽에 무단으로 그냥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또 북한이 내년까지 그 출전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에도 참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출전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서 아마 차질이 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진핑과 또 김정은 이렇게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3구 대선 전에 좀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문재인에게는 지금 IOC 북한의 이러한 자격 정지가 굉장히 지금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정지하는 이러한 징계, 굉장히 베이징 올림픽과 맞물려 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난감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북한에서 어젯밤에 73주년 심야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구구절이라 그러죠. 오늘 구구절인데요. 0시부터 오늘 0시부터 1시간가량 이렇게 북한에서 북한신 열병식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없고요. 열병식 관련해 가지고도 크게 움직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확진자가 2,000명대 또 2,000명대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00명대가 오늘 나온다 그러면 여섯 번째 2,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달 넘도록 지금 4자릿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추석에 또 이런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추석에 이런 이동이 있다 그러면 추석 마치고 더 큰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초가을 날씨인데요. 낮에는 또 30도 안팎으로 이렇게 더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을 풀었더니 미국이 4주간에 4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가 치솟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가는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싱가포르 그리고 영국,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11월 초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또 이러한 그 거리두기 해제 내지는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로 가려는 이런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싱가포르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박스권 안에서 상승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김영민 SM 총괄 사장이 9월 3일 날 이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 주식을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을 9월 3일 날 매도했는데요. 본인의 지분 전량을 처분했다는 이런 악재가 어제 그 장 마치고 공시로 떴는데요. 그래도 아마 크게 잠깐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규제 리스크 때문에 조금 어제 SM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는데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왕위가 다음 주에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2차 또 한한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엔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리스크 있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문화 대혁명이라 그러면서 이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케이팝에는 어떤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중국 엔터 산업에 관련해서 국내 엔터주에 또 휘청거리는 거냐, 그게 위기냐, 기회냐, 누구도 지금 알 수 없지만요. 한쪽에서는 기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한령이 내려지고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과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탈피해가지고 남미라든가 동남아, 이러한 그 다른 국가로 이러한 케이팝을 또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또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디즈니 플러스 11월 12일 날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들어옵니다.
1인당 월 1,400원에 최대 7명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넘고 이 디즈니 플러스가 또 1위로 등극하는 거 아닌가. 이 SM 라이프 디자인이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이 있어서요.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있게 SM 라이프 디자인 보시고요. 이러한 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K-팝, 또 이런 엔터, 중국의 리스크를 딛고 위기를 기회로 다시 한번 포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독감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노바백스에서 백신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0월 달 되면요, 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 철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독감 예방 주사로 사망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백신에 관련해 가지고 전부 이러한 그 포비아에 걸려 있는데요. 이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독감 백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9월 9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투심이 아무래도 오늘 위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상승하기에는 그 힘이 약할 걸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 이런 델타 변이에서 또 투심이 약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인터넷 플랫폼 규제 논의가 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이러한 대형주들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에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정치권에서 인터넷 플랫폼 규제 이런 것들이 또 중국의 엔터 규제 뭐 이런 것들하고 전부 맞물려서 규제 일변도의 시장 독점 행위에 이러한 그 사업 중단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급격한 지금 임금 인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이러한 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 차량과 관련해서 더욱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 수소차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전기 수소 이러한 그 자동차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차량용 전력 반도체에 지금 또 투자를 승부수를 던졌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더 큰 분발이 필요하고요. 여기 지금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다가 지금 다시 길을 못 찾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굉장히 상승하는데 힘겹습니다. 어제 우리 버키 스튜디오 갖고 저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인바이오젠이 버키 스튜디오하고 이 투자와 관계에 있어서 코로나19 변이 예방 스프레이 시제품이 완료돼 가지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공략을 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버키 스튜디오 복합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조금 여름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휴가철에 조금 이렇게 홀딩하고 있다가 어제 큰 상승으로 수익이 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가시하면서 정부에서 지금 성구매 이러한 그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 며칠째 지금 상승 중에 있지만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오늘도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월화수가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힘이 없고 그 힘을 받쳐줄 만한 모멘텀들이 홍준표 관련주로 완전히 몰려 있어서 이 양극화가 굉장히 이 종목에 심화되어 있고요. 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형주들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과거에 홍준표 관련주들 뭐 한국선제라든가 또 원일 특강 같은 이 철강 관련주도 홍준표 관련주로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고요. 홍준표가 영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남고 이 학연 관련주 또 창녕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창녕과 관련된 이러한 그 지연 관련주들도 올라갈 거고요.
고대를 나왔습니다. 고대 법대 나왔고요.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또 이러한 그 인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홍준표는 남양 홍씨거든요. 그래서 남양 홍씨와 관련된 이러한 남양 홍씨 관련이 DSR 제각인데요. 여기 그 회장이 홍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홍준표 관련주들 조금 접근하는데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주가 이렇게 그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손해보험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 손해보험 뭐 이런 그 하나와 관련된 것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35년까지 유럽 지역에 내연 기관차 판매를 중지하고요. 모두 전기차, 수소차 같은 이러한 완전히 무공해 차량으로 다 판매를 바꾼다. 친환경차로 바꾼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같은 알루미늄 이러한 그 최근 10년 내에 최고치를 치는 가격 강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친환경차 지금 차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홍준표 관련주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종목들이 완전히 지금 대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친환경차들 또 플라스틱 그래서 에코 플라스틱, 포롱 플라스틱들이 있는데요. 에코 플라스틱 이 증자 때문에 어제 시외에 이렇게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그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탄소 섬유 관련주들요. 대부분이 경량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철강석도 제품 가격 상승, 철강석 가격은 하락되고 제품 가격은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그 철강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수소와 관련해 가지고요. 코오롱과 효성이 수소 사업에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어제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조금은 약화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연예계 규제 때문에 엔터주들 조금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러한 그 리스크가 있었던 리스크고 이 위기가 기회로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 지금 약세인 가운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9월 9일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불금봉 장전 뉴스를 길게 한 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일이 있어서 불금봉 단타 및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방송을 하지 못해서 아침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다 썸머리 하면서 같이 오늘 체크했고요. 8시 47분에 제가 카톡으로 드리는 그 시간까지 아침 즐겁게 보내시고요. 커피 한잔 하시고 조금 있다가 8시 47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